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때의 명장 원송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허공의 누라티 기시는 파죽 지세나 다름없었다. 여동이 거의 대부분이 허공의 손에 넘어갔다. 결국 여동 지역은 곧사람이 뺏기고 나서 명나라 방어에는 사내관에 집중되었다. 당시 만리장성의 끝인 사내관은 말 그대로 명나라 방어의 핵심이었다. 열리지 않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지만 열리기만 하면 명나라는 끝장이나 마찬가지였다. 명장 원송환은 이런 사내관의 임무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 사내관 밖 유병지 직접인 영원의 성을 만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연성은 그러지 않고 계속 주청을 했다. 변부상석임 동각대학사 손승정이 원송환의 의견을 존중해 드디어 받아들여지게 됐다. 그 온리 여동원서가 된 원송환은 영원성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영원성이 만들어지자 명나라는 기존의 사내관에서 200년 앞에 방어선을 하나 더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명나라는 유럽에서 수입하던 홍위포의 자체 제작에 성공하였다. 원송을 그 일에 지목하여 석관계가 사내관 설치에 나왔던 홍위포를 영원성 요지에 재배치하고 대포를 다룰 수 있는 학포 전문가를 불러서 보병들의 교육에 힘썼다. 이 선택은 정말 탁월한 것이었다. 당시 명군 후궁이 막강한 기병을 제압하는 데 여러모로 힘이 들었다. 결국 홍위포의 강력한 활약 때문에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군사들이 훈련이 이루어지고 영원성도 완성이 되자 원송환은 자신감을 가지고 1624년 14,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수 일대를 순찰하였다. 이때 원송군의 기세는 막강하였다. 명나라 군대를 바보로 알던 후금군도 이때만큼은 전혀 공격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에 자신감 얻은 원송환은 손승정에게 금주, 송산, 대릉하, 소릉하 등의 요새 건설을 배치해 요소 방어를 더욱 단단히 굳힐 것을 권하였다. 손승정이 얘기 흔쾌히 응하여 병력을 파견하여 요소 일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때 다시 한번 위기가 있었다. 명나라 조정의 실권자였던 이 칭현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손승정을 말하는 데 해버렸다. 고재라는 용렬한 인물을 사내관 방어의 책임자로 임명해 버린 것이다. 특히 고재는 원송환과 손승정의 심의를 기울여 완성한 요소 방어선을 모조리 포기하였다. 사내관으로 방어선을 후퇴시켜 버린 것이다. 원송환은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상대하는 유지견이 임명한 정권의 실수였다. 원송환의 반대도 아는 곳 없이 영원성을 제한하는 요새 지대의 병력과 식량을 모조리 사내관 안으로 철수시켜버렸다. 영원성 한 곳만 남겨둔 건 원송환 보고 거기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고재의 고약한 심사였다. 원송환이 사내관 200리 앞에 있는 영원성을 건설하고 요소 방어선을 구축하는 바람에 영토를 조선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누라치는 고재의 삽질을 최후 기회로 보고 1626년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영원성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백 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을 만큼 신출귀몰의 평가를 받고 있었던 영웅 누라치가 여기서 2,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며 패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영원성 전투다. 이 싸움의 결과는 누라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내가 25세 때부터 군사를 일으켜 정만한 일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없다. 공격하여 극복하지 못하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영원성 한 성을 끝내 떠들이지 못했다.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이때의 패배 과정에서 누라치가 중상을 입었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정나의 기록으로도 병사이며 누라치는 이 전투 이후로도 정문을 제외하고 몽골 원정도 감항했다고 8개월 후에 68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래서 대포를 맞고 8개월간 후유증으로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실제 누라치의 사망선 영원성 전투 당시 맥나라 장수 원송왕과 함께 있다가 대포를 쏘더니 이겼다. 이후 누라치가 사망하자 그러고 보니 이전에 영원성에서 누라치가 대포에 맞아 이틀 만에 퇴가하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 죽었다고 생각했다. 조선이 여권 한원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누라치가 병사했다는 기록보다 신뢰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다만 영원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이번 심리적인 타격이 누라치의 죽음에 간접적인 원인이 됐으라 판단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몸을 다친 것은 아니라도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해인 1627년 조선의 정로혈암 패전 이후 황타지가 대군을 이끌고 요한을 건너 진공을 개시했다. 후국은 그는 대령 화성과 소릉 화성을 하성을 비롯한 여러 작은 요새를 점령하고는 금주성을 보위하였다. 보왕 누라치 요새를 갖고 서로 즉위한 군주로서의 위험을 보이기 위한 영원성 공략의 전초전열에 이르는 전투에 임했던 동타이지는 금주성에서 체면을 보겠다. 원소가의 명나라 조정의 지원을 받아 선정을 강화하고 믿을 수 있는 부정 조설교가 지휘하는 3만 명의 병력과 충분한 식량을 준비했던 데다가 홍기포까지 대량으로 배치하였다. 금주성의 방어를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는 전쟁의 요새로 생각했던 황타이지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14일 동안이나 금주성을 포기 공격하고도 함락이 되지 않았다. 황타이지는 방향을 돌려 원성이 지키던 영원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금주성이 안되는데 영원성이 함락될 리가 없었다. 황타이지는 영원성 공략에 실패하고 방향을 돌려 다시 금주성을 공략해 보았지만 이 역시 실패하였다. 평생 동안 일관되게 보여주었던 뛰어난 지략과 판단력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황타이지는 금주성과 영원성 사이를 우왕좌왕하며 그답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군사를 물려 후퇴했다. 정사는 황간 이충영에게 모든 맡겨버리고 목수 일에만 열중하던 청계자가 죽었다. 동생은 의정 숭정제가 즉위하면서 우리나라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 즉위한 숭정제의 한마디로 역사상 황한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평가받는 이충현이 험하게 새 생을 마감하였다. 당연히 후속 조처로 그의 세력들도 숙청하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이런 정치 변화의 불똥이 엉뚱하게 튀어서 원소환도 이충현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일당으로 몰려 해임되고 조정으로 소환됐다.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가 바로 명나라 말기였다. 하지만 명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후국이었다. 이를 막아낼 책임자로서 원소관 이상의 인물이 없었다. 결국 여러 신하들이 청원이라 1628년 숭정 원년에 원소관은 다시 여섯 방어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승리까지 해서 병무상사 겸 우도사로 계륵독사라는 지위에다가 희와의 모든 장병을 보고 없이 죽여도 좋다는 특권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때 숭정제와 대면한 자리에서 문서관
5년 안에 여정을 평정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물론 인구와 경제력 등을 고려한 총체적인 국력 예정의 명의 후금을 앞두고 했다. 당정 군사는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서 드러나듯이 후금에 계속 밀고 있었던 것이 당시 명단의 현실이었다. 비록 영원 대첩과 영금 대첩의 두 번의 전투에서 이겼으나 모두 야전이 아닌 수성전에서 성공한 전투였다. 그러나 이는 후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비록 당시 후금은 군사적으로는 강력했으나 경제적으로는 이와 매우 취약했다. 흔히 후금의 중심인적인 예진적으로 수렵이나 체집활동을 중시하여 여의치 않으면 한반도나 전국을 역탄한 야만인들로 생각하기 쉬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다. 개인적 유력 세력들이 생기는 후금 건국 이전부터 명나라와의 교역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당정 태조 누라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명군이 오인에 억울하게 당하였으며 명나라 장수 이성량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누라치에게 말 30필과 교역에 관한 문서 30등을 줬다. 다시 말해 청태조 누라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목숨값인 30개의 물목 거래권으로 군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평정하는 당시 청군이 항제의 친정 외도 전국이 아니라 인접만을 목표로 북방의 조선군을 무시하고 남하한 위험한 전술을 펼쳤다. 정경과도 이러한 물자 부족이 원인이었다. 심지어 청태정은 상식적으로 전쟁 전 합동훈련의 여러 부대들의 선발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량이 모자라서 청나라의 몽골족 군대에게 출전 직전에 오라고 명령할 정도로 급하였다. 그러나 평정하라는 1637년에 이르는 것으로 후사는 기산의 이후 여동 방어선 우회를 통한 약탈전을 어느 정도 청나라의 상황이 나아진 상황이었다. 이상 원성왕과 후금 누라치 전쟁을 알아봤습니다만 당시 조선은 후금의 3점도 굴러가는 천년 한을 품게 됐습니다. 이상 원성왕이 어떻게 후금을 물리쳤는가 또 조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